스카 크로커다일 남자 훈련소 소장 크로커다일입니다. 오늘 똥86 백과사전에서는 인물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말하자면은 똥86, 똥팔 내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소가 이렇게 살며시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똥팔 내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솔직히 어느 쪽이 완승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코로나라던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법이거든요. 왜냐? 외계인 쳐들어오면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99%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국난이 닥치면은 강력한 지도자와 그냥 원래 하던 놈들이 계속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대선 20일을 남긴 상황에서도 40%가 넘으면서 레임덕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그 반 이재명 세력들이 돌아서 버리면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명 신깨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동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친문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둘로 갈라서는 바람에 한쪽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한쪽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경선에 그런 알력 다툼이 있고 했어도 경선이 끝나면은 대체로 잘 봉합이 돼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예 국민의힘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같이 공격하는, 그야말로 국공합작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갈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이거는 탄핵 정국 때부터 생긴 갈등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은 똥86끼리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그 당시에 내전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을 분류를 하자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민주진영이라고 칭하면서 민주당을 찍어온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요. 얘들은 인물도 인물이지만 그보다는 민주당이라는 그 당을 지지하는 성향에 가깝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어준이라든가 뭐 명계남, 문성근 같은 소위 똥86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원래는 좀 더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지지층들이 유입이 됐는데요. 바로 탄핵 정국 당시에 민주당에 대거 입당을 했던 탄핵돌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전에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노무현 임기 말에 대탈출을 했거나 탄핵 시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거나 애초에 정치에 별 관심이 없다가 탄핵을 계기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경계가 확실하게 그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국깨문이라고 부르고 신규 이입자들을 신깨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지 모른다고 그 당시에 가열차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무지성으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신깨문이었습니다. 그 문꿀 소리, 뭐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 이런 드립들은 전부 다 이제 신깨문들한테서 나온 거고요. 이 두 깨문이들의 갈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바로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치러진 경선 과정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깨문들은 오로지 문재인 원툴이고, 국깨문들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을 골고루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개인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손가락 혁명군과 신깨문들이 서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온갖 네거티브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에는 워낙 문재인이 대세기도 했고 국깨문들 사이에서도 결국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문재인, 그리고 그 다음이 안희정이었기 때문에 손가역은 온라인상에서의 싸움에서 완패를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축출되다시피 해서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게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음지에서 암약을 하는 이재명의 친위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신깨문들이 거의 1배에 가까운 네거티브를 하게 되고
그 대상이 이재명을 넘어서 문재인의 경쟁자인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까지 향하게 되면서 안희정 후보의 지지층마저 이 신깨문들한테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의 민주당 지지층을 분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 가까운 후보가 이재명,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층에 가까운 후보가 안희정이었다면 신깨문들의 활약으로 이 두 날개가 다 꺾여버린 거죠. 이 첫 싸움은 문재인이라는 민주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노무현의 적통 계승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깨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때 승리 경험에 도취된 신깨문들이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왜 문재인 우리 황제 폐하를 더 잘 모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분탕을 치거나 국계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계문들은 국계문들 나름대로 신깨문들이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혹한 시절 이명박근혜 시대에는 편하게 먹고 살다가 대세가 이제 결정된 후에야 뒤늦게 들어와서 공신인 척한다 이러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점점 격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신깨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국깨문은 이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장이고 신깨문은 그때 막 생기기 시작한 친문 팟캐스트 정치 신세계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대장이었으니까 상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지방선거 경선이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경선을 신청하게 되자 이 신깨문들은 감히 문재인 황제폐하께 반기를 들었던 역적놈이 어디 경기도지사를 나오냐 이러면서 상대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 전해철이 네임밸류 면에서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이재명의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경선 후보로 결정이 되게 되면서 신깨문들이 패배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신깨문들은 진짜 좀 비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이재명의 반대 후보였던 남경필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서 반 이재명을 넘어서 탈민주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다 이런 소리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재명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깨문들의 이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깨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한 건데요. 신깨문들이 이런 자신들의 불안한 입지를 한 번에 뒤집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전당대회였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이제 바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친노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김진표를 당대표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해찬한테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설을 유포한 게 바로 신깨문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싸움에서도 또 패배를 하면서 이해찬이 당대표에 등극을 하고 신깨문들은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깨문 팟캐스트 이런 것들도 대부분 몰락을 하고요. 자기들도 내부에서 그런 어떤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축소되게 되죠. 신깨문들이 모여있던 뉴비씨나 팟캐스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자취를 감추고 맘카페나 단톡방, 트위터 등지에서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깨문들이 부활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바로 안희정, 박원순의 성추문 사건과 조국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깨문처럼 숫자는 적지만 전투력이 좋은 집단은 조국수호와 같은 사건에서는 불의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는 강력한 선봉대로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깨문들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곧 이어 벌어질 마지막 대전에서 신깨문들이 다시 한번 국깨문들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던 안희정과 박원순의 몰락은 신깨문들한테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게 됐는데요. 사실상 안희정의 경우에는 국깨문들, 친노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후보였는데 그 성폭력 사건 때문에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이 원탑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됐고 박원순 시장 또한 안희정의 몰락 이후에 유일하게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였는데 역시 성추문으로 몰락하게 되죠. 이 신깨문들이 이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국깨문들을 적폐로 몰고 반 이재명 세력을 긁어모아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최후의 결전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신깨문들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국깨문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개문 그리고 뒤에서 압력하고 있던 이재명의 친위대 손가혁 등이 이낙연과 구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네거티브에 나서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이낙연 그리고 이낙연을 지지했던 친문재인 의원들을 이제 국개문이 나서가지고 적폐몰이를 하고 모욕에 가까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악재가 속출하자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누가 봐도 이재명한테 유리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뭐 토론회를 없애버린다던가 과반 득표 규정을 애매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대장동 사건으로 몰락할 수도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멱살을 잡고 대선 후보에 올려놓게 됩니다. 신께분들과 이낙연계의 정치인들은 그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이낙연 전 총리와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그 민주당 선거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후유증을 앓기도 했는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의 유세차에 이낙연 지지자가 올라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전모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경선 기간에는 원래 막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가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 막 고소고발을 하고 하지만 경선이 끝나게 되면은 그런 고소고발을 취하해주는 일종의 관례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낙연 측이랑 만나가지고 서로 고소고발 취하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신께문이랑 이낙연은 그 약속을 믿고 대부분의 고소고발을 취하를 했는데 리또 속이라고 하죠. 리재명한테 또 속은 거예요. 이재명 쪽은 취하를 하나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소하는 거를 한번 취하려면 다시 고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들만 지금 엿을 먹은 거죠. 이재명은 자기들은 취하인데 지지자들 그 개인들이 그 고소고발 취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취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이런 식이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을 돕고 싶겠습니까? 근데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걸 또 이낙연이 속이 좁아서 선거를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또 엄프를 하고 결국 이낙연도 표면적으로나마 선거를 돕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결국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신께문들이 차라리 윤석열을 돕겠다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을 돕고 있는 그런 진풍경이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신께문들이 숫자가 적어도 열정적이고 행동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만들어냈던 문재인 찬양 짤이나 뭐 찬양 논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신께문들이 만들어낸 거고 선동의 프로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 유명한 제작자로 더 레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적일 때는 진짜 짜증나는 짤을 많이 만들어내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윤석열 후보를 돕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아픈 점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홍보물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자동 생성이 되는 일종의 뭐 네거티브 자판기 같은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이 별명도 엄청 잘 지어. 이재명한테 이막산이래. 인생 너무 막 살았다고 이막산이래. 하여간 상황이 이지경이 됐는데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캠프는 요거를 봉합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이낙연을 좀 우대를 하고 그 신께문들 좀 다독거려가지고 한 팀으로 만들고 가야 되는데 계속 고소고발하고 막 이낙연 불러다가 마이크 꺼버리고 막 망신 주고 이런 거나 계속하고 문재인이랑 선긋기 하면서 선거운동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잘 됐지 뭐. 정리를 하자면은 민주당의 내전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3번 있었다. 바로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그리고 이번 민주당 경선 이게 전부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벌어진 전투라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